어제도 잠을 못 잤습니다. 침대 옆자리에서 규칙적으로 들리는 남편의 숨소리가 유난히 거슬렸거든요. 남편은 참 잘 잡니다.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처럼 머리만 대면 10분도 안 돼서 코를 골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명치 끝부터 뜨거운 게 올라오곤 합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우리 집의 평화 같아서 좋았는데 지금은 저 사람 속이 너무 편해 보여서 그게 못 견디게 화가 나는 걸 보니 제가 많이 지치긴 했나 봅니다. 우리는 작은 가게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자영업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눈 뜨면 출근해서 마주보고 밥 먹을 때도 마주보고 퇴근해서 집에 와서도 마주봅니다. 24시간을 붙어 있는 셈이죠. 남들이 보기엔 금슬 좋은 부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크게 싸우는 일도 없거든요. 남편은 성격이 유한 편이고 저는 웬만한 불만은 그냥 속으로 삼키는 편이라 겉으로 보기엔 아주 조용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평화가 아니라 이미 썩어 들어가서 아무 말도 하기 싫은 상태라는 걸 저만 알고 있다는 게 문제겠지요. 가게 문을 열 때부터 전쟁은 시작됩니다. 사실 전쟁이라기보다는 저 혼자만의 고군분투에 가깝습니다. 재고 관리부터 거래처 연락, 손님 응대 매뉴얼 짜는 것, 매출 정산까지 전부 제 몫이거든요. 남편이 노는 건 아닙니다. 시키면 해요.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청소를 하거나 제가 이것 좀 해줘라고 말하면 군말 없이 합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스스로 찾아서 무언가를 개선하거나 가게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부터 지까지 지시를 내려야만 움직이는 사람. 마치 성능 좋은 로봇 하나를 데리고 장사하는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는 가게 월세가 오를 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잠을 설쳐가며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인건비를 줄여야 하나, 재료상을 바꿔야 하나, 아니면 메뉴 가격을 올려야 하나 머리가 터질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퀭한 눈으로 출근한 저에게 남편이 대뜸 그러더군요. 우리도 이제 아기 가져야 하지 않을까? 옆 가게 사장님네 둘째 낳았다는데 보기 좋더라. 그 말을 듣는데 순간 귀에서 삐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번 달 월세 메꾸기도 빠듯해서 숨이 턱턱 막히는데 대책 없이 아이 낳자는 소리가 그 입에서 나오니까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 알지 않냐고. 아이 낳으면 가게는 누가 보냐고. 저는 임신하고 출산하는 동안 일을 못할 텐데 그 공백은 어떻게 할 거며 사람을 쓰면 그 인건비는 감당이 되냐고 따져 물었죠. 남편은 특유의 그 사람 좋은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어떻게든 되겠지. 다들 낳고 사는데 우리라고 못 키우겠어? 그리고 정 안 되면 자기가 예전에 하던 일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툭 하고 줄 하나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가게를 하기 전에 꽤 전문적인 기술직에 있었습니다. 벌이는 지금보다 훨씬 좋았죠. 하지만 업무 강도가 살인적이었습니다. 매일 야근에 주말 반납에 스트레스로 위경련을 달고 살았던 시절이었어요. 그 생활을 17년을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서 도망치듯 나와서 차린 게 이 가게였습니다. 남편도 그걸 다 봤거든요.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제 손을 잡고 울었던 게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이를 낳고 돈이 부족하면 제가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에게 저는 아내일까요? 아니면 언제든지 현금 인출이 가능한 보험일까요? 그날 이후로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화가 난다기보다 그냥 정이 떨어진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더 본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없어진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정확히 언제 마지막이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좁은 침대에서 등을 돌리고 누우면 등 뒤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 그냥 거대한 벽처럼 느껴집니다. 하루 종일 가게에서 부대끼며 일하다 보니 집에 오면 서로 살이 닿는 것조차 피곤하게 느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제가 남편을 남자로 느끼지 못하게 된 지 오래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말하는 저 해맑음이 연애 때는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매력으로 보였는데 결혼하고 생계라는 현실에 던져지니 무책임하고 무능한 모습으로만 보이더군요. 존경심이 사라진 자리에 욕망이 들어설 리가 없겠죠. 남편이 가끔 어설프게 스킨십을 시도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소름이 돋을 만큼 싫었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밀어내고 자는 척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리스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시도조차 안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밥만 같이 먹고 일만 같이 하는 동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남편이 원래 저렇게 무능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모든 걸 주도해서 저 사람을 바보로 만든 건 아닐까? 제가 성격이 급하고 일 욕심이 많아서 남편이 뭘 하려고 하면 답답해서 제가 뺏어서 해버린 적이 많거든요. 비켜봐, 내가 할게.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으니까요. 어쩌면 남편은 가장으로서 뭔가 해보려던 의지를 저한테 꺾인 채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편하다고 학습된 건지도 모릅니다. 저번 주에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다들 사는 게 비슷비슷하더군요.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고 대출금 갚느라 허덕이고. 그런데 친구 중 하나가 저를 보더니 그러는 겁니다.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냐? 예전에는 눈에서 빛이 났는데 지금은 그냥 마른 장작 같다. 그 말을 듣고 화장실 거울을 봤는데 정말 낯선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푸석한 피부에 웃음기라곤 하나도 없는 인매, 퀭한 눈동자.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늙고 지쳤을까? 친구들은 남편 흉을 보면서도 다들 그래도 애 크는 맛에 산다거나 미우나 고우나 내 편은 남편뿐이다라고 마무리하더군요. 저는 그 대화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저한테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제 등에 엎여 있는 커다란 짐 같았으니까요.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으면 저 사람이 쓰러질 것 같아서 억지로 업고 가는 짐. 그런데 이제는 제 다리가 후들거려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운전을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신호 대기에 걸려 있는데 옆 차선에 있는 버스가 보였습니다. 그냥 저 버스를 타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없는 가게 걱정도 없는 월세 걱정도 없는 곳으로 혼자 좁은 원룸에 살아도 좋으니 내가 번 돈으로 나 혼자 먹고 살면서 주말에는 늦잠도 자고 책도 읽는 그런 삶. 그게 너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더군요. 왔어? 밥은? 하고 묻는데 저도 모르게 나가서 먹고 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더니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축 처져서 짠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짠함마저 지겹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7년을 치열하게 일만 해온 저에게 남은 인생도 너를 위해 희생하라고 말하는 사람. 그러면서 본인은 아무런 준비도 안 하는 사람. 사람들은 이혼이라고 하면 바람을 피웠거나 도박을 했거나 폭력을 썼거나 하는 거창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답답함은 이혼 사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며 참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나만 좀 더 고생하면 굴러가는 가정이니까. 그런데요, 마음이 말라 비틀어져서 바스라질 것 같은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매일 밤 내일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며 잠드는 것도 관계가 파탄 났다는 증거 아닐까요?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마감을 하고 정산을 하는데 매출이 평소보다 훨씬 적게 나왔어요. 비가 와서 손님이 없었거든요. 한숨을 쉬며 장부를 덮는데 남편이 옆에서 해맑게 그러는 겁니다. 오늘 매출 별로네. 그래도 내일은 많이 오겠지. 아, 맞다. 나 이번에 새로 나온 게임기 사고 싶은데 사도 돼?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도 안 났어요. 그냥 멍하니 남편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다른 우주에 살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피를 말려가며 고민하는 동안 이 사람은 게임기 살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 거리감이 너무 아득해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제가 대답이 없자 남편은 아니야, 농담이야. 다음에 사지 뭐. 하고 쭈뼛거리며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과 미래를 그릴 수 없구나. 아니, 그리고 싶지 않구나. 이 사람과 함께 늙어가는 상상을 하면 끔찍하고 숨이 막히는데 혼자 늙어가는 상상을 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도장을 찍은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당신이 싫은 게 아니라 당신을 감당하느라 내가 사라지는 게 싫다고 말하면 이해해 줄까요? 아마 이해 못하겠죠. 제가 너무 예민하고 계산적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가 나쁜 년일 수도 있습니다. 착하고 사람 좋은 남편을 두고 능력 없다고 버리려는 속물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살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보호자가 아니라 그냥 저 자신으로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등 뒤에 태우고 페달을 밟을 힘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남편은 잘 잤어? 하며 웃는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웃어주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주지도 않았고요. 그냥 옷을 입고 먼저 가게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당황해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게 셔터를 올리는데 묘하게 손이 떨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야기를 꺼내야겠죠. 큰 소리 내지 않고 울지도 않고 덤덤하게 말할 생각입니다. 우리 그만하자고. 각자 갈 길 가자고. 남편은 펄쩍 뛰거나 울면서 매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 잠근 것 같습니다. 1년 넘게 묵혀왔던 먼지를 털어내고 이제는 제 인생을 청소할 시간인 것 같거든요.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숨막히게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가게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갑니다. 저 사람들도 다들 저마다의 짐을 지고 살아가겠죠. 하지만 적어도 저는 제 짐만 지고 가고 싶습니다. 그게 이기적인 거라면 저는 기꺼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게 문을 좀 일찍 닫고 혼자 서점에 가서 책이나 한 권 사볼까 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저를 위한 시간을 보내보려고요. 그게 제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니까요.